안녕하십니까. 한겨레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겨레 정치부 기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 하나하나 힘들게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현 정권을 만든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나 실세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심층 설문조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대상자들은 저희가 총 30명을 추렸는데요. 물론 네. 설문은 30명을 좀 넘게 했지만 이제 중복되고 이런 분들 빼고 저희가 30명으로 추려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요. 가장 12명이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현직 의원들. 예, 물론 이 현직 의원들도 이제 대선 당시에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이제 섭외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그 비서진으로 근무하고 있는 참모, 물론 이제 대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8명. 청와대 수석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익명으로, 네.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12명은 대선 때 외곽에서 이제 뭐 자문 그룹을 했다든가 아니면 현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이제 당뇨로서 뭐 대선 때 기여를 했던 분들 이런 식으로 총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12명, 청와대 참모들이 8명이라고 그러지 네,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10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명. 네, 아까 1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10명이 이제 그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대선 외곽 그 교수분들이나 네. 뭐 그 당시에 자문했던 그 그룹들 저희들이 충분히 뭐 평소에 이름 많이 거론하는 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은 모두 몇 개 항목이었나요? 대략 어떤 내용을 물어본 겁니까? 예, 일단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실제로 집권 세력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체는 잘한 분야, 그다음에 아쉬운 분야, 그다음에 또 앞으로 2년 차부터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분야, 그다음에 향후 박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힘겹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당선시킨 사람들인데 네.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을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도 있는데요. 예, 조사 예. 내용은 믿을만 합니까? 일단 저희가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최대한 이제 직접 만나서 설문할 때는 최대한 좀 솔직한 그렇군요. 얘기를 끌어보려고 네. 좀 긴 시간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층 면접조사 또는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자, 질문과 답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예. 잘한 정책을 물어본 것이죠. 결과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가장 잘한 분야로는 역시 통일 외교안보 분야가 압도적이었는데요. 30명 중에 21명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성과도 있었고 국민들 평가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외 관계는 잘했다.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는. 남북 관계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4강 외교라든지 그 외교 분야에서도 뭐 상당히 괜찮았던 거 아니냐, 뭐 실제로 국민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실제로 여론조사하고도 비슷하게 네,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뭐 크게 저희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30명 중에 13명이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또 10명이 소통 부족. 이게 이제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 좀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소통 부족, 그다음에 대야 관계에 있어 소통 부족, 또 노동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익단체, 이익계층들, 여러 계층들 사이에 과의 소통 부족, 여러 소통 부족들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하고 청와대 사람들이랑 뭔가 좀 다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오히려 저는 이게 훨씬 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일단 이분들 역시 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고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른 생각을 하면 정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자, 대통령의 공약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예.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계량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답변하기 좀 이르다 이런 측면이었고 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답변에 보면 좀 잘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뭐 1년이었지만 그동안에 뭐 공약 가계부도 만들고 뭐 입법 계획안도 만들고 근데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뭐 그때 기초연금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 들면서 재정 때문에 좀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에게 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대체로 잘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집권 평가겠죠? 세력이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점수로 매긴 질문이었는데요. 예.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게 점수를 준다면 예. 1점, 예. 1, 2, 3, 4, 5 이렇게 점수를 줬죠. 매우 네, 못했다가 1점, 예, 그렇습니다. 못한 편이다 2점, 네. 보통이다 3점, 잘한 편이다 4점, 매우 잘했다 예. 5점. 자, 평균 점수 몇 점 나왔습니까? 평균 점수가 3.77점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충 잘한 편이다에 가까운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뭐 5점을 준 분들도 꽤 있었고요. 1점을 준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 물론 누군지는 밝힐 수 없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분야, 어떤 정책에 가장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예. 아무래도 이 정부를 책임지는 세력이다 보니까 역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이렇게 통틀어 그냥 저희 뭐 경제 활성화라고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꼭 집중해야 된다는 분이 21분. 압도적이군요. 압도적이었고요. 네. 이게 약간 복수응답이 좀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회적인 대타협, 그러니까 갈등 해소, 이걸 꼽는 분도 8분이 계셨고요. 나머지 뭐 복지 분야나 남북 관계, 뭐 요런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가장 힘든 과제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앞에 어떤 분야에 공을 들여야 되냐, 이거하고 상당히 좀 연결이 연결해서 되죠?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답이 많이 나온 게 이제 사회적 갈등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분이 11분으로 제일 많았는데, 아까 이 전 질문에 그 대타협을 좀 해야 된다, 국민 대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힘겨운 과제라는 것은 이제 좀 해결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야.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 갈등 해소가 좀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제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는 분야. 그러니까 예전에 뭐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처럼 외부 경제 변수에 의한 그 국내 불황이라든가 그에 따른 뭐 재정 악화 이런 부분을 드는 분도 8분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요. 이 박 대통령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집단으로 이제 정치권을 9분이나 꼽았습니다. 민주당을 꼽는 분이 5분, 새누리당을 꼽는 분이 4분이었습니다. 네. 거의 절반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을 걸림돌로 꼽는 건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직접 면담 중에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은 적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6월 지방선거 이후 재보선 뭐 이런 그 선거 과정이 거치면서 이제 이 집권 여당 내에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권력 갈등 같은 게 있을 그렇죠. 수 예,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거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다음에 또 뭐 차기 주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오히려 청와대가 아닌가 그런 걱정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군요. 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집단이 어디냐 이런 질문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약간 저도 의외였는데요. 이 응답자 30명 중에 15명이 관료 집단,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죠. 관료들이 관료 집단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뭐 관료 집단 중에서 뭐 특별히 모피아를 꼽는 분도 계셨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8명이 민주당을 꼽았고 새누리당이 이제 3명이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 뭐 이 정도를 꼽았습니다. 네. 네, 관료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정권 내부에서 어떤 최고의 파워 엘리트가 누구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누구를 꼽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 정권 창출 세력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21명이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 거기에 대답을 했고요. 네. 저희가 좀 관심을 가졌던 저희가 뭐 기춘 대원군이라고 부르거나 왕 실장이라고 불렀던 김기춘 실장은 그럼 얼마나 나올까 했는데 단 3명 대답이 3명. 예. 30명 중에 3명만 그렇습니다. 나왔으면 예. 아주 적게 나온 거네요. 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2명. 그다음에 또 뭐 저희 알고 있는 그 비서진 3인방이라고 하죠. 박 대통령 오래 보좌였던. 네, 보좌관 출신. 예, 예. 네. 거기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2명 있었습니다. 2명이나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참 흥미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약간 복잡한데요. 예. 흔히들 대통령 취임 뒤에 휘둘리기 쉽다는 세력들이 있다. 지난 1년 인사나 정책 추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직사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예,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건 뭐 따로 통계를 내기보다는 그냥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했던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앞선 질문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집단이 어디냐고 보느냐고 역시 연관이 돼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공무원, 그 관료 집단을 파워 집단으로 보듯이 이게 공무원 세력에 좀 휘둘리고 있다라고 네. 이제 의견을 내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관료들을 선호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고 추진하고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 뭐 당에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청와대에 있거나 공무원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런 네. 답들이 많았습니다. 관료들을 아주 강력한 예, 걸림돌로 오히려 보는 측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관료를 경계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료들은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잘 안 움직인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대통령 선거 전에 예.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예. 일단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실제로 뭐 신뢰와 원칙을 내세웠고 한번 뭘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밀어붙이고 뭐 이런 스타일 자체는 뭐 예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네. 조금 예상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 대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인사에서 탕평 인사가 잘 안 되는 부분. 선거 때는 선거 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광주가고 이랬는데 인사는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니 좀 당황스럽고 예측에서 벗어났다 이런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략은 좀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석진환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론의 동향과 흐름이 굉장히 민감하다 의외로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말하는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익명을 전제로 해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이런 걸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건의의 통로가 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별로 그런 생각도 이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도 별로 높지는 않겠군요. 아니, 실제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지난 1년 보여줬던 국정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심층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도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고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 통합 차원에 크게 미흡했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지도 못했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야당을 포용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측근 인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는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며 힘을 모아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진환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원영이었습니다.